안녕하세요. 경제를 고주는 남자 김화성입니다. 오늘 KPC는 이용구 대표님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의 신 이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업하면 이용구, 이용구 하면 창업 이렇게 기억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창업할래요? 딱 그러면 대부분 특히 여성분들께 뭐 하고 싶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나는 커피숍 하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거의 다. 그렇죠? 맞죠? 거의 다. 네, 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체감적으로도 그래요. 그만큼 카페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카페 창업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시죠. 우리 맞습니까? 그 질문 많이 갖고 계시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스타벅스가 1999년도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는 뭐 2위 투썸 플레이스하고는 뭐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정도로 그렇죠.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카페 창업에 대한 이슈가 또 더 폭발적으로 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유가 딱 뭐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CCTV 달아놓고 네. 집에서 아이들 돌봐도 되고 네. 다른 일 봐도 되고 네네. 그리고 카페는 그 종업원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20대 카페 초중반 종업원 애들이 구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좋은 포인트군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아. 그리고 최저임금만 줘도 되니까. 그래서 네. 그 특히 이제 20대 대학생들이나 또 네네. 30대는 마찬가지지만 일단 카페에서 그 일하는 게 또 제일 쉽거든요. 왜냐면 점심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매출이 하루 매출의 절반이에요. 그때만 바짝 진짜 뭐 흔한 말로 빡세게 일하면 그 다음은 조금 쉬엄쉬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직원들에게도 좋고 또 주인에게도 좋죠. 그 점주에게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네. 지금 해도 될까 말아도 될까? 이거 뭐 레드오션 아니에요? 네. 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저는 카페는 블루오션이에요. 아직도 역시나. 왜냐하면 그런 이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말들이 있겠죠. 역시나 그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블루오션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아시겠지만 뭐 매년 그 우리나라 커피의 수요는 소비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이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령 저희 어머니도 아메리카노 안 드시거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가 이제 1999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21년 차가 됐거든요. 네. 어린 친구들, 특히 청소년들이 아메리카노에 이제 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지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대중이냐 아니냐를 어디서 따지냐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다 대답을 못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이에요. 어렸을 때 너 또 소름이 돋아. 나 이렇게 소름이 많이 돋지? 왜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감탄.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래서 코미디언이 웃기고 코미디언을 웃기는 전문가. 네. 왜냐면 근데 이게 웃기기도 한데 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시면 네, 네. 오늘 이 방송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저희 아이가 그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 네. 이 친구가 저한테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아버지한테 그 존댓말을 해서 네. 약간 좀 서먹서먹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반말을 하게 해야지라는 네. 그냥 너무 막연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반말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얘가 어렸을 땐 좋았어요. 뭐 되게 다정한 것 같고 아빠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얼마나 귀여워요. 네. 근데 지금 대학생이 아빠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식당 가면 진짜 창피해요. 옆에 테이블에 진짜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예. 너 이제는 다 반말을 하지 말아라. 아. 근데 이렇게 들을까요? 안 들을 안 것 돼요. 같은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진짜 힘든 게 왜 중2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 네. 전 딸도 있어서 그 중2병을 네. 알거든요. 그래요. 한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애를 상태를 바꿔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바꾸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늘어놓냐면 자녀 교육 컨설턴트신가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죽을 때까지 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은 뭐야? 김가수 박사님 물어보면 예. 엄마가 해줬던 것에서 끄집어냅니다. 예. 그래서 짬뽕과 짜장집 많잖아요. 예. 유망일까요? 유행일까요? 유망이죠. 네, 적어도 유행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물어봐요.
그 삼각김밥 전문점 네. 뭐 오니기리와 이규동이라는 네. 그런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 브랜드가 선두주자였었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약간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물어봐요. 창업자에게 삼각김밥 전문점 유망일까요? 유행일까요? 물어봐요. 네. 유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뭐라고 할까요? 유망이라고 하겠죠. 왜?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 꺼내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저희 때는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 미안해요. 저희 때 네.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가야 돼 빨리 지금. 끝내시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삼각김밥을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나이 때는 삼각김밥을 안 먹어요. 그냥 한 줄짜리 김밥, 엄마가 해준 그렇죠. 김밥을 먹죠. 네. 네. 근데 지금의 한 20대 초중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네.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편의점에 가면 네. 늘 삼각김밥 코너가 있거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삼각김밥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유망해요. 어. 누군가가 멋지게 삼각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순간 네. 폭발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커피는 이제는 아메리카노가 이제 폭발 이제 좀 대중화된 게 20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아주머니도 언젠가는 믹스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네. 라떼를 드실 때가 와요. 그렇겠죠.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만 아까 제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대중화됐다 보니까 네. 치열한 경쟁이 되어 있는 상태. 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차별화 시킨다 차별화. 했잖아요. 예. 차별화만 되면 저는 카페는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 또 하나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메리카노나 라떼는 어디 가서 맛이 거의 비슷해요. 네. 쓰거나 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다를 뿐이지. 네. 그래서 자기만 팔 수 있는 빵 하나 아니면 네. 샌드위치 하나 자기만 자기만 팔 수 있는 쿠키 하나만 만들어내면 네. 그것 때문에 커피 마시러 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커피숍을 창업하면서 삼각김밥을 팔면 그건 별로 매칭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 칭찬받는 느낌. 근데 먼저 한번 해보세요. 먼저 검증해. 근데 일단은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만큼 대중성이 있는 산업에서 아이템을 픽하되 그 안에서 나만의 차별화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그게 것 같습니다. 가격이든 또 어떤 뭐 푸드 스타일링이든 그래요. 뭐 어떤 똑같은 빵이지만 예를 들면 치즈를 하나 올려놨다면 나는 세 개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조회수가 많은 것들은 네. 햄버거에 네. 치즈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르게 되면 네. 그 사람의 시선을 끌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어려운 건데 그걸 네.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건데 네. 그걸 꾸준히 공부만 하다 보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최근에 그 아마 우리 여성 스태프분께서도 네, 아마 네. 아실 텐데 네. 요즘에 샌드위치 중에서 달걀을 듬뿍 넣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사실 샌드위치가 대중성이 있잖아요. 네. 뭐 그냥 샌드위치 파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왔냐면 뭐 청와대 삼청동에서 오픈했다가 폭발이 돼서 프랜차이즈 전개해서 지금 완전 떼돈을 벌었거든요. 네. 그게 미국에 있어요. 네. SNS 찾아보니까 미국에 거의 비슷해요. 네. 걔네는 번에다가 그 달걀을 듬뿍 넣은 거고 네. 이 사람은 식빵에다가 달걀을 듬뿍 넣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걀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먹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가 엄청 폭발적으로 돼서 이거를 따라붙은 미투 프랜차이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사실 달걀을 듬뿍 집어넣어 준 것 뿐인데 저는 집에서 프라이를 해 먹으려고 하면 저희 와이프가 말려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눈치 보느냐고 계란 프라이를 절대 집에서 못 먹어요. 그래요? 왜냐면 기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삼겹살 냄새 난다고. 그래서 요즘 그 배달도 많지만 네. 어쨌든 그 달걀 프라이를 점심에 네. 손 안 잡았어요. 이 웃긴만. 네. 그 식당에서 이모들이 식당 주인분들이 달걀 프라이 하나만 탁 해서 그냥 저는 장사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식당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냥 주방에서 달걀 프라이 이미 부쳐놓은 거, 네. 다 식은 거, 네. 그거를 손님들이 그 12시부터 1시까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빨리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식은 달걀을 그냥 그 일반 트레이에다가 네. 그냥 뭐 김치와 함께 쫙 그냥 나가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음. 저라면 약간 쇼맨십을 발휘할 것 같아요. 물론 잽싸게 많은 양을 붙여서 제가 주인이면
따로 나와서 예. 어차피 12시에서 1시 사이 그냥 꽉 차잖아요. 나와서 하나씩 막 던져줄 것 같아요. 나와서 그냥 뭐 앞치마 입고 그냥 하나씩 막 밥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갇혀서. 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아, 네, 감은 오는데. 예. 예. 네. 아무튼 어떻게 그런- 던지는지. 아무튼 그런 퍼포먼스도 필요하듯이 네. 한 40대 50대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과거에 잘 못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해주시는 게 이제 달걀 프라이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달걀 프라이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하나만 특화시켜도 잘 된다. 또 한 가지는 경주에 가면 교리김밥이라고 있어요. 네.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시잖아요. 예. 경주에 가면 교리김밥이라고 예. 그 한 사람 앞에 2개씩밖에 못 팔아요. 네. 줄이 워낙 많이 서가지고 그 집의 특징이 계란에서 반을 그냥 달걀을 듬뿍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차별화시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카페 창업해도 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대중성이 있으니까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시는 내용 속에서는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식당 창업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코멘트를 주셨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요 그래서 카페 네. 창업 요 마무리만 하면 네. 그냥 카페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네. 다만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음. 여러분들 카페에서만 팔 수 있는 거, 나만 독보적으로 팔 수 있는 사이드 상품, 네. 그게 빵이 됐던 샐러드가 됐던 그런 거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네. 더욱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면 해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카페와 식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좀 받았는데요. 요즘 잘 되는 아이템, 또 네. 아이템을 선택하고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어떤 아이템 하면 잘 된다 네. 하는 것들 좀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제 성장하는 것 중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샌드위치 전문점, 샌드위치가 저 어렸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젊은 층들이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하고 하면 네. 이제 밥을 네 가라 네 가라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는 남자분 여자분 다 직업이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이제 우리 어머님 때들은 이제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주부 생활만 하셨지만 그래서 네. 조금 바쁜 생활 속에서 샌드위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드리자면 네. 조금 서글픈 얘기일 수는 있지만 네. 그 일본 아이템들이 그 우리나라 아이템들이 일본 아이템이 잘 되는 것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어찌됐든 그런 서글프지만 것들은 팩트면 팩트니까. 말씀 주세요. 예.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는 그 모든 푸드 스타일링이든 푸드든 모두 다 앞서 있으니까 네. 실제로는 뭐 초콜릿, 우유, 빵, 커피 네. 사실 우리보다 맛있거든요. 아. 너무 좀 서글픈 얘기지만 그러나 아이고, 그것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예. 벤치마킹에서 또 뭐 성장을 예. 시켜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나가면 예. 일본 사람들은 유럽을 따라가거든요. 네. 우리는 일본에서 벤치마킹하고 걔네들은 또 네. 유럽에서 벤치마킹하거든요. 네.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유럽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인친이라고 하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올리는 푸드 스타일링이 끝내주거든요. 거기서 저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그 젊은 층에선 특히나 이제 네. 샌드위치 빵이 저는 그 카페가 잘 될 거라고 또 예상하는 것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빵의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랑 빵을 접목시키면 잘 된다는 뜻인데 네. 여기에 샌드위치는 이제는 이제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대중 아이템이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샌드위치 전문점은 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떡볶이. 있을까요? 떡볶이요? 네, 떡볶이 싫어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네. 떡볶이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네. 떡볶이 아이템은 계속 발전이 되면서 네.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점심도 떡볶이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저트. 네, 디저트 갑자기 아이템. 군침이 자꾸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뭐 빙수 이런 것들도 네. 뭐 설빙이 폭발적으로 또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 너무 늘어나면 약간 좀 뭐 식상해지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사람이 그 아이템에서 더 플러스 알파에서 더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음식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쉽게 장사할 수 있는 것 중에 외식 말고. 알고 예. 서비스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중요한 거. 저는 이거 한번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요? 우리 둘이. 뭐요? 이게 손 안 가고 예. 그냥 직원 한 명만 두고 예. 장사를 할 수 있다면 어. 얼마나 좋을까? 좋네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이게 바로 정관장이라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정관장이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뭐죠? 어차피 창업 못 해요. 왜냐하면 서울 안에 이미 다 그 출점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 출점이 안 돼요. 네네. 이 정관장이 왜 이 창업을 하려면 줄이 서 있냐면 네. 직원 한 명만 있으면 손님이 알아서 자기들이 그냥 상품을 구매해서 결제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상품이 뭐 1,000원, 2,000원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점들,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의점은 중노동이에요. 네. 또 정관장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음식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고 기술이 없으니까 네. 편의점하고 판매점 하는 건데 오케이. 네, 이거 또 달라요. 예. 그런데 서비스업 중에서 네. 당구장. 이 당구장은 자, 이게 진짜 키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창업 아이템을 설계를 할 때 예. 무엇을 보는 거냐면 네. 전 대중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중 아이템 속에서 1등이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자, 부대찌개 하면 어디죠? 놀부 부대찌개요? 맞습니까? 베이커리 하면, 파리바게트요? 죽 하면, 본죽? 당구장 하면 없는 이홍구 거예요. 당구장.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당구 치고 지금 당구를 치지는 않습니다만 네. 당구장이 장사하기가 되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요즘에 사실 당구장 안 가봐서 어떻게 시스템이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당구 네. 치면 네. 이렇게 뭐 한 점 치면 이렇게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지금은 네. 다 전자 계기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게 당구장인데 네. 이게 브랜딩화가 되면 브랜드가 되면 각 상권마다 이 당구장을 창업할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대중 아이템 속에서 1등이 없는 시장 찾으시면 네. 아마 오히려 인사이트가 더 열리실 거예요. 수요가 많이 있는데 1등 브랜드가 없는 사업 이런 걸 좀 찾으시면 맞습니다. 네. 너무 도움 많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당사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지인들한테 이 링크를 좀 토스해서 많이들 좀 이 인사이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종류의 말씀은 어디서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네. 20년간 넘게 이렇게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해 오시면서 네. 쌓아온 그런 노하우를 많이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 두 번째 KPC 이용우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